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상철 로얄 마스터입니다. 예,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겠어요. 예, 어디 가면 별로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줌으로도 많은 곳에서 시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꼭 모두 아이 컨택을 하면서 호흡을 서로 느끼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서로 만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참 쑥스럽습니다. 희망의 아이콘이라는 그 말이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요? 예, 예, 믿습니다. 제가 참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꽤 오랜만에 여기를 온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난 상황에서 또 왔는데, 한 몇 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이쪽에 온 지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수없이 이용진 단장님 산하에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너무 예쁘게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용진 단장님 산하를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러 내 맘대로 해버려야 될까? 아니면 배팅을 하라고 내가 유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정석대로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애터미가 가지고 가는 그 가치와 그다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선택할 때 특별하게 뭐 어떤 계기가 있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었죠.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만남이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연한 만남이나 단순한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통두리째 바꿔놨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같이 함께 이렇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역시 사람들이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나는 거와 제가 만났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건 있지요. 여러분들은 회사가 다 만들어졌을 때 만나신 거고 저는 회사가 없을 때 만난 거니까 그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만난 건 만난 거니까 애터미를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애터미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건지 그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터미를 만나서 즐거우신가요? 안 즐겁네. 안 즐거워. 안 즐거워. 즐겁지 않아. 애터미를 만나서 즐겁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우리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애터미 안에서 쓰라고 하죠. 그런데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꼭 애터미 안에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최종적인 종착지를 우리가 정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애터미를 저는 만나서 어땠을까? 애터미. 사회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터미는 뭔가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애터미가 뭘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 오늘 별로 처음 오셨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무리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조금 약간은 묵었다고 들어서 안 묵었나요? 안 묵은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안 묵었다. 안 묵은 기준이 몇 년으로 잡을까요? 뭐 1년? 1년으로 잡을까? 1년 이상 다 되셨죠? 안 됐어요? 6개월 이상은 되셨어요? 신입사원이 3개월이면 신입이 끝나. 신입 딱지가. 3개월만 지나면 다 묵었어. 그죠? 3개월 다 지났죠? 예. 애터미에서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 그 다음에 애터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립이 되셔야 되는. 밖에서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부분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밖에서 말한다고 하는 애터미는 뭘까요? 다단계, 네트워크. 여러분들 모르고 오셨나요?
아니, 모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3개월 정도 지났다면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럼 다단계 네트워크 한다는 것을 내가 외면을 해야 될까? 아니면 현실 직시를 하고 정면으로 내가 맞서서 과연 이게 뭔가라는 것을 내가 더 파고들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하기만 하실래요? 과연 애터미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단계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더 파악을 해야죠. 그렇죠? 왜 그토록 밖에서는 인식이 안 좋게 얘기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인식을 많이 바꿔놨다고는 하지만 또 막상 부딪혀 보면 야, 이거 좀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을 때 아직도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네트워크인이라는 것을 말은 하진 않지만 눈빛으로 말할 때가 많죠. 그때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나는 또 느끼는가? 그리고 그렇게 느꼈을 때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혹시라도 내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는가? 그걸 한번 저는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초북화 시대라고 하죠. 회장님이 책도 만들고, 회장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을 통해서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시는데, 초북화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을 사시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라고 하죠. 그렇죠? 자연에 역행하면 어떻게 돼요? 폭력적으로 얘기하면 죽어. 그렇죠? 자연에 순응하면 잘 살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자연은 어떤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바람 따로, 그다음에 무슨 뭐 땅 따로, 하늘 따로 그걸 생각할 수가 없죠. 모든 게 믹스가 돼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 다 아시겠지만 세상살이가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1 더하기 1은 2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살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 삶이 이렇게 융복합해야 되고 믹스가 돼야만이 그다음에 둥글둥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이렇게 친근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모난 사람이 좋아요. 저같이 그냥 두리뭉실하고 가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 융합 시대인데 과연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나는 아까 말한 대로 네트워크라고 밖에서 말하는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애터미라는 네트워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회장님이 저희 아까 우리 이제 로얄 마스터님들이 저한테 옛날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옛날 얘기 하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죠? 예. 제가 뭐 흰머리가 많이 났다거나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옛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애늙은이가 된 느낌. 실은 벌써 10몇 년 전에 회장님을 만났고 애터미를 만났는데 거기서도 역시 무슨 뭐 회장님이 어떤 얘기 하셨겠어요? 지금까지 하셨던 얘기 쭉 하시고 수익 구조 얘기하시고 다단계 얘기하시고 그죠? 다단계 얘기는 뭐예요? 바이너리 줄 그어서 이렇게 간다라는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저에게도 다가왔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회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네트워크이다 다단계라는 개념으로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회사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하나 존재한다면 물론 그때 제가 직불이나 있는 건 아니고 직불도 없었는데 이런 회사가 하나만 존재를 한다면 나도 동참함에 있어서 자존감은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리고 누구한테 돈은 못 벌더라도 이 안에서 뭔가가 그래도 붙어 있으면 뭐라도 좀 떨어지겠다.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다라는 그 느낌이 강했어요, 더. 그러니까 다단계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정말 괜찮은 회사다. 정말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컸었어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꾸준히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누가 옆에서 다단계라고 하든 말든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저하고 또 파트너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감정을 제가 파트너들한테 못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초창기 때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회장님 강의를 더 많이 들으라고 하고, 책으로 나왔을 땐 책을 좀 알려드려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단계에 대한 정립. 저는 새로운 시대의 산업의 구조의 한 형식이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트워크 산업이 앞으로는 전 세계를 휘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이죠. 애터미가 쓰고자 하는 게 뭐예요? 미래의 네트워크는 누가 새로 쓴다? 애터미가 새로 쓴다고 했잖아요. 애터미가 가는 길은 결국에는 그동안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하는 거와 네트워크와 큰 의미로 봐서는 네트워크도 유통이지만 그 유통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서 애터미가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네트워크라든지 다단계라든지 그런 말들에 매몰돼 가지고 자존감을 좀 상실한다거나 아니면 요 안에서 일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쑥스러워한다거나 어디 가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를 내세워서 말씀을 못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그럼 애터미는 다단계인데 과연 다단계를 생각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애터미를 함으로써 밖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얘기하고 다단계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단계 회장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계시겠지만 글로벌이에요. 그렇죠? 원서버, 예, 원마케팅, 원서버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부로 좀 와 닿으세요? 그러세요? 해외 사업 쪽에 파트너들이 계신가 봐요? 처음에 석세스 세미나 할 때마다 보면 지금 이제 26개국의 지사가 나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하고 우리 로얄 마스터 김민숙 로얄 마스터께서는 그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그 해외 시장 다시 한번 물어보면 해외 시장하고 많이 연결돼 있으세요? 해외 사업하러 나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 몇 개국이나 다녀오셨어요? 하나 다녀오셨어요. 우리 사장님은? 안 갔는데 파트너들이 거기 있어요? 몽골에. 예, 예. 해외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게 해야 될까요? 말이 없어요. 다르게 해야 돼요? 같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나 외국에서 하는 방식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외치고 막 많은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액션, 행위. 뭘까요? 제품 전달해보고, 그죠? 먼저 써봐라. 쓰고 좋으면 소개시켜달라. 때로는 눈빛으로 강렬하게 쏘이기도 하고, 말로도 거칠게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쁜 말로도 하고, 숨길도 부려보고, 그렇죠?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을 많이 함으로써 그들에게 호감을, 신뢰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훈련하는 것들이에요. 애터미에서 정립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애터미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방법도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애터미에 대한 회사에 대한 정립을 다시금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시계추처럼 다니는 걸로 생각하느냐, 직장인으로 생각하느냐, 사업가로 생각하느냐. 직장인처럼 다닌다는 건 뭐예요? 직장을 다 다녀보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보신 분도 계시지만 직장을 다닌다는 건 뭐냐면요. 능동적이질 않아요. 수동적이에요. 내가 시간 되면 갔다가 내 할 일만 대충 하고, 대충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은 내 할 일을 그냥 하고 내 업무만 하고 그리고 다시 퇴근해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업주라면 잠자도 사업 생각,
놀고 있어도 사업 생각? 뭘 해도 사업에 대한 머리, 장사가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라는 것이 24시간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과연 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직장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업으로 삼는 사람. 그렇죠?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처럼 일을 하시겠는가? 그리고 하고 있는가? 그런 계획서는 한번 써보고 계신가? 한번 여쭈고 싶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혹시 사업계획서 써보셨어요? 사업계획서. 사업하신다면서요? 사업하는 사람 대부분 다 사업계획서 쓰는데. 그죠? 밖에 오프라인에서 수없이 많은 업종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해요. 자, 흔히 흔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요즘에 트렌드 커피숍 얘기해 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숍이.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커피숍 하려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4번.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 정도 가지고 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장소. 돌아다니겠죠. 어디가 잘 될까? 그 다음에 품목을 정하겠죠. 커피도 어떤 위주로 할 건가? 그 안에서는 제과를 같이 함께 제빵을 같이 할 건가? 커피만 할 건가? 매출은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언제쯤 손익분기점을 내가 만들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해봤는가? 애터미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빅 비즈니스라고 해요. 스몰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빅 비즈니스라고 이더우 임페리얼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빅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 계획은 써보셨는가? 다행히 다 하고 계셨을 텐데 진짜로 그걸 써보시는 계기를 지금 애터미에서 만들어놨어요. 고 세일즈 마스터. 그걸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냥 따라가서 모든 그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죠. 고 세일즈 마스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물이 다 나와 있죠. 그동안은 다 하셨던 건데 책자로 나오고 회사에서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잘 만들어졌어요.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라고라는 그런 로드맵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고 세일즈 마스터의 목표. 고 세일즈 마스터를 하는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세일즈 마스터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막 시작해서 3개월 뒤에 아니면 그 캠프가 끝날 쯤에 나는 뭐가 되어 있는 거다? 세일즈 마스터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 그 안에 다 나와 있지만 그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사전에 그걸 준비하고 나서 고 세일즈 마스터를 한 걸음 한 걸음 교육을 받다 보면 거기서 행동하는 게 나오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요. 그런 거를 다 해서 마지막 종착역은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판매사 한 번 하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습득을 했다면 그 판매사 된 사업 교육을 내가 체득한 경험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파트너한테 안내하는 거.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그 고 세일즈 마스터에 참가해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 그게 사업 계획서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학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신 분. 해보셨어요? 선행학습 먼저 다 해왔었는데. 그죠? 다 하셨죠?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 써보셨나요? 저는 이거 계획을 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많은 분들한테 막 쓰라고 막 강하게 막 압박을 해요. 이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제가 막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할까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저는 아까
이 센터에서만 한다고 하길래 아싸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버려야지 했는데 줌으로 다 나간다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말을 조금 정제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녹음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쓰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판매사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국장까지 좀 썼으면 좋겠다. 샤론 노드 마스터까지. 샤론 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정말로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도 거치고 그다음에 팀장도 거치고 고객도 만들어가면서 샤론도 가고 스타도 가고 다 가겠죠. 그죠? 근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조직력과 자본을 갖췄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조직력과 자본을 갖췄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이 네트워크나 이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도 받고 습득을 다 했어. 이제 액션으로만 들어가기 시작해. 그리고 액션으로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지사가 오픈이 됐어. 어떻게 할 거야? 그분한테는 어떻게 안내할 거예요? 안내 안 할 거예요?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뭐 해결해? 알아서? 어떻게 할까? 경우의 수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소비자 하나하나 만나서 그분에게 좋은 것을 쓰게 만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분은. 그럼 그분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내가 사업자라고요. 내가 사업자. 물론 스폰서한테 얘기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업자, 1인 기업이에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1인 기업인이에요. 1인 기업이라는 것은 책임도 내가 지고 성과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참고로 스폰서하고 얘기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그건 하죠. 근데 내가 결정 지을 것도 있잖아요. 그걸 스폰서한테 다 물어볼 수도 있지만 결정 지을 것도 있어요. 그 순간순간에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끌고 가겠다. 내 팀을 가겠다라는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런 파트너가, 그런 사람이 나왔어. 대바리가, 속된 말로 대바리가 나왔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가르쳐서 3개월 동안 꾸준하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소비자들한테도 막 알리고 막 그다음에 중간 일도 하나씩 다 해서 막 다 조직력도 갖췄다니까. 정말 내가 저거 하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네. 그런 분한테는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냥 귀결을 시킬게요. 제가 사업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으면 임페리얼 벌써 갔지. 저하고 같이 한 사람은 다 임페리얼 갔는데. 안 그래요? 저하고 같이 하신 분 3번 가셨잖아요. 그죠? 4번도 가시고 5번도 가시고 6번도 가시고 7번은 곧 있으면 간대요. 7번 가신대요. 그 다음에 8번은 사망을 코드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9번이에요, 저. 그죠? 1번 사업자도 가셨고, 다 갔잖아요. 그 다음에 제 밑에 있는 그 파트너들도 다 가셨잖아요. 임페리얼. 제 밑에 파트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임페리얼이. 아유, 진짜. 근데 많으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사업을 잘했다면 벌써 임페리얼 가 있겠죠. 다 갔으니까. 그죠? 그럼 사업을 못했어. 왜 못했을까? 왜 안 될까? 저도 고민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많이 고민했죠. 왜 안 될까? 도대체 뭘까? 무엇이 문제일까? 근데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 해결이 됐을 건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뭘 안 했냐면 이 사업계획서를 안 썼어요. 저도. 애터미를 만나서 움직여서 쫓아다니고 만나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펼쳐서 움직이고 같이 파트너들과 해서 막 했겠죠. 했는데 제가 무엇을 파트너들한테 전파를 못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물론 다 했겠죠. 이런저런 거 다 해봤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뭘 못 넣어줬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걸 못 넣어줬었어요. 각각이 1인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머리를 펼쳐드렸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만 그분들을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다 능력이 뛰어나신 파트너들을 제 능력인 거 마냥 착각하고 제가 그분들의 능력을 움츠러들게 했었더라고요.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풀어서 정말로 자유분방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옥죄했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자유분방하게 왕성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못 만들어 드린 거. 그게 제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못했으니까 십몇 년, 제가 지금 애터미를 시작한 지도 십몇 년이 됐어요. 우리 총장님도 그치고 다른 많은 여기 계신 분들 10년은 훌쩍 다들 넘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변하셨나요? 저는 참 개벽할 정도로 애터미를 통해서 많이 변했어요. 초창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혹시 아세요? 다? 잘 모르세요? 다 많이 들었잖아요. 최규정 단장이나 임수택 임페리얼이나 그 초창기 멤버들이 얘기한 얘기를 좀 자주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회사가 없을 때 했잖아요. 그죠? 회사가 이렇게 뭐 로고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에 펼쳐지고 세상에 정말로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는데 회장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회장님이 진짜로 17명 앉혀놓고 거기서 강의를 했다는데 진짜 같아요? 어? 여기 이보다 더 숫자가 더 많잖아요. 아니 더 적잖아요. 17명이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17명 그 안에 다 그 지금 임페리얼 가신 분들이 다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망한 오리식당 바닥에 앉아서 들었는데 한 번에 좀 회장님한테 참 대단하다고 느끼신 게 뭐냐면 진짜로 이렇게 회장님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 이제 그때 이제 봉고차였으니까 한이 마르크 차였으니까 차를 타고 다니시면 한 번 제가 한두 번 정도 운전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강의 끝나시고 지방에서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이제 올라오시니까 저도 이제 같이 갈 때가 있거든요. 마산 쪽으로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장비를 이렇게 마이크 그다음에 카메라 노트북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했어요. 그걸 챙겨 드리느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올려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지방 가실 때 한 번씩 가고 뭐 어디 갈 때도 이렇게 가면 간혹 이제 다른 분이 많이 운전을 많이 했는데 저도 한두 번 정도는 한 두 번, 세 번 정도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하시면 옆에서 강의하시는 지금도 열정적으로 강의하시죠. 그죠? 막 사업을 안 한 사람이 막 왠지 죄 짓는 것처럼 그죠? 이 일을 안 하면 막 왠지 막 안 될 것처럼 막 강의하시고 어떤 제품 설명을 하시면 안 쓰면 내가 완전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제품 설명을 하고 하시잖아요. 회장님이 예를 들어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를 하시면 화장품이 많이 팔려요. 웃기지 않아요? 화장품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회장님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그 제품이 많이 팔려요. 해모임에 대해서 해모임을 얘기하면 해모임이 많이 팔리고 치약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치약이 또 많이 팔려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그건 안 팔리더라고. 왜 그럴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열정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회장님이 회사 그 세미나장에서 하시는 거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제품 설명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요. 회장님이 앞에 서서 하시는 건 뭘까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중에 있어요. 어? 성공의 8단계에 있어. 사업 설명. 그렇죠? 우리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는 뭘 해야 돼요? 사업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제품을 팔으려면 제품 설명을 하고 고객을 많이 만들려면 제품 설명을 하시면 돼요. 사업자를 많이 만들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사업 설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업 설명을 열심히 그냥 정말 최선을 막 쓰러질 것 같이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고 나서 차에 타실 때는 그냥 거의 쓰러져 계시고 누워 계세요. 왜? 힘드시잖아요. 몇 시간, 그때는 뭐, 요즘은 뭐 1시간 짧게 하시는데, 그때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회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 몇 시간 동안 열강을 하고 나면 몸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열강 끝나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애프터까지 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동하시니까 굉장히 피곤하시겠죠?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시체처럼 누워 계세요. 처음에 저도 그걸 보고 감동을 하고, 운전도 조심조심하고, 뭐 턱이 있으면 살살살 가고, 깨 있을까봐. 저렇게 열광하시고 저렇게 쓰러져 계신 분을 안 깨웠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이 그냥 들어, 쳐다보면. 그래서 운전도 조심조심하고 갔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하리라.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저렇게 배워가지고 열심히 나도 해야지. 가가지고 센터에서 사람들 만나면 해야지. 했는데 반응은 어떤 반응이 와요? 싸늘한 반응이 와요. 나름대로. 근데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노하우와 짧게 한두 번 보고 하는 제 노하우와 같겠어요? 다르겠죠? 회장님이 그렇게 강의했을 때 들려오는 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크게 넓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짧게 제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하고 같겠냐고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요. 아, 정말 진심으로 하셔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와 내 이익을 위해서 네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야 내가 돈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죠. 아, 그래서 진심이 왜 통한다는 말을 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회장님은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 운전을 좀 하면서 그렇게 느꼈고, 또 한 번은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가요. 막 가. 그럼 이렇게 그때도 요 정도 자리가 됐던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얼기설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중 되니까 마지막 끝날 쯤 되니까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몇 명 안 남았어.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다단계 냄새가 모시고 온 분들이 그런 것들 우리가 인식했던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가요. 믿지를 않으니까. 진정성을 얘기해도 그들이 받아들였던 거는 그동안에 다른 네트워크들을 받았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안 돼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회장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말은 좋다만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 이 사람아 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러면서 다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갔을까요? 수당체계 얘기할 때. 돈 얼마 준다고 할 때. 그때 진짜로 가요. 사업 설명하고 막 할 때는 너무 좋았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프로모션, 임수색 스폰서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막 그러셨는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프로모션 얘기하면 그냥 가요. 거기에 가. 왜 준다는 데 가는지 몰라. 로또는 준다고 하면 막 매주 토요일 가가지고 막 사도만. 10억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로또는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로또 안 믿어요? 아니, 당첨되면 주잖아요. 그건 믿잖아요, 주는 거는. 애터미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 공신력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대외적으로 그때는 못 믿었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믿어? 애터미가 뭔지도 모르고 회사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몇 명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막 이제는 회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그런 상황이어서도 끝까지 초심을 강의하는데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희 같으면 하다가 막 가버리면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다 가버려요, 다. 근데 회장님은 끝까지 막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심정은 어땠을까? 회장님 심정은 어땠을까? 또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가까운 대덕구에 있는 콜마 B&H 공장이 있을 때, 한 번 전원이 차단된 적이 있었죠. 전력이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과부하로 인해서. 강의를 하시는 중에 아마 체험하신 분도 계신데 혹시 그 얘기는 아세요?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애터미가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강의장에 몇백 명 정도 들어온 자리인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앞에 자리 다툼할 때예요. 네, 막 가방 먼저 넣고 새벽 일찍 와가지고 가방 먼저 놓으면 그냥 끝이야. 누가 막 거기 비끼면 막 피 터지게 싸웠어요, 정말로. 진짜예요. 내 자리 왜 뺐냐고 하고 막 싸우고 막 진짜 난리 났었어요. 막 새벽밥 먹고 와. 그래가지고 먼저 가방 먼저 놔. 누구한테 인사도 뭐 필요 없어. 스폰서 쳐다봐도 본체만체야. 막 가가지고 거기다 막 자리 맡아놔. 대전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니, 저도 익산에 살거든요. 익산에 살아도 좀 새벽같이 서둘러가지고 오면 그래도 일찍 오는 편이고 스텝도 그때도 조금 뭘 하고 있었으니까 일찍 가면 자리를 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찍 가요. 그런데도 없어. 똑같이 일어나도 대전이 더 빠르잖아. 못 가. 가면은 아무리 빨리 맡아도 중간에서 뒤쯤에 맡을까 말까 해요. 그럼 못 들어가는 사람 태반이었어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입주에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주변에 차들이 주차하느라고 온 공장에 다 차들을 대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뭐 기타 등등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회장님이 열강을 막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 거야. 조명도 꺼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 전력 피크가 돼가지고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공장들이, 전력들이. 근데 마이크가 안 돼. 사람들은 많지. 마이크는 안 나오지.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육성으로 하시잖아요. 육성으로 하시면 목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이라면 당황할까요, 안 할까요? 나 같으면 안 하고 그냥 대충 인사하고 끝마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더라고. 끝까지 하셔. 그거를 또 오히려 프로모션화 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잘하셔. 그러니까 집중도가 더 있어요, 없어요? 들으려고. 뭔 소리 하나 들으려고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귀 쫑긋하고 더 들어.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육성으로 하시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과연 나도 그렇게 오너가 하셨던 오너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항상 되짚어 봐요. 제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17명, 그것도 다 본인도 당신께서도 신용불량자시고 앉아있는 모두가 신용불량자들을 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 어떤 희망을 보실 수 있었을까? 그 신용불량자들의 모습은 깔끔할까요? 지금처럼 깔끔할까요? 아니면 초췌할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회장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이라면 하고 있는 본인도 좀 회장님도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고 있는 나도 그렇고 듣고 있는 그 사람들도 참 뭐하다고.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막막한 그 현실 앞에서 그거를 뚫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렇다면 그분은 회장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날.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렇게 해야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본인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큰 뜻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거였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거였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을 갖자고 하시는 말씀 그 안에서 본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외쳤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그 상황에 닿치한 그 높낮이는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헤쳐나가야 될 상황들은 같다고 봐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사업으로서 그다음에 미래의 꿈, 인생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고 뚫고 나가야 되고 용기를 내서 가야 될 그 길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일까? 그걸 여러분들이 더 고심하고 더 고민해보고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저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색채로 문화를 만들어 놓으셨죠. 회장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조직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앞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가야 될까? 브랜드를 브랜드화하라는 책이 있어요. 꽤 젊은 친구가 썼는데 오래된 책이에요. 벌써 몇 년 전 책인데. 여러분들은 결국엔 뭘 만드셔야 되냐면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요. 문화. 내 팀의 문화, 내 조직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드셔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꽃 피우셔야 조직이 성장해요. 단순히 이런 말씀을 하시죠. 회장님이 몇 천만 원, 몇 억, 월 1억을 벌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나는 정말로 월 1억을 벌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갈 건가. 그다음에 그 내 팀원들, 내 파트너들, 그다음에 내 파트너들이 많고 많아지고 직급자들이 많아지면 나도 성장하겠지만 내 전체 산하를 나는 어떻게 어떤 색깔로 내가 만들어 갈 건가. 그 문화가 있어야 돼요. 얘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K-문화가 지금 이렇게 K-팝, K-뭐 음식 뭐 기타 등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뜰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교육.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흘러나왔던 그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고유 문화, 우리만의 고유의 색깔,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색채가 결국에는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그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 대단하죠. 그죠? K-팝을 선도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나가서 그들이 움직이는 그 액션 하나하나에 울고 웃고 해요. 그만큼 대한민국 위상을 떨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문화예요, 문화. 문화는 오래 가는 거예요. 창칼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창칼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애터미 문화와 그 문화를 믹스해서 우리의 문화, 나의 문화, 우리 팀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문화는 롱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에서 나가지 않아요. 그럼 이 문화는 어떻게 만들 건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도 문화예요. 세미나를 하면 통합적으로 이 센터에 와서 움직인다. 내 팀들은 항상 예를 들어 여기 김민수 총장님이랑 그때 몇몇 분들은 이용균 단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산악을 좀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문화가 돼요. 단장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문화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단장님의 그 댁으로 모셔가지고 리더들을 모셔서 아니면 파트너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단장님들은 정착을 시키신 분이겠죠. 임페리얼들은 완벽하게 그 문화를 만드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결국에는 오랜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요. 멀리 나는 어떤 정도 직급에 가면 나는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판매사 때, 여러분들이 팀장일 때 그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거 있죠? 누구한테 제품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 거냐. 예를 들면 뭐 할 때는 뭐를 하나 전달해주고 뭐 할 때는 어떤 거를 어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문화예요. 그냥 막무가내 남들이 보내라고 하니까 갖다 주라고 하니까 만나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대에서 급히 쫓겨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있죠. 전략적으로 이거를 전달할 때 나는 어떻게 전달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파트너들과 움직여서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파트너들과 여행 1박 2일 여행 자주 가세요? 혹시 팀장님들? 팀장 혹시 여기는 직급자들 중에 팀장 이상 그럼 판매사 이상. 판매사님들은 다 됐어요? 판매사도 안 갔어요? 진짜. 어? 여행. 프로모션 그거 말고 제가 그 얘기 할게요. 회사에서 프로모션 걸어주는 거 있죠. 그죠? 회사에서 프로모션 걸어주는 거. 곡장부터 보내주죠. 그죠? 그러면 팀장 때는 안 보내주고 판매사 때도 안 보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면 안 될까요? 가면 안 돼요?
판매사 갔으니까 물론 돈이 없는 건 알아요. 판매사 갔다고 그래서 무슨 뭐 돈을 엄청 세를 버는 건 아니에요. 예, 마이너스가 안 나면 다행이죠. 그래도 판매사가 가셨으면 밑에 파트너 좌우측에 2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2명, 2명. 그렇죠? 그러면 나까지 포함하면 한 차로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럼 프로모션으로 여행을 한번 가시면 안 될까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판매사가 되면 그냥 여행을 가세요. 여행 프로모션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행 간다고 해서 애터미 얘기 안 할까요? 안 해? DNA가 그거라서 DNA가 그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애터미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사무실에서 애터미 얘기해야 돼요. 직급에 대한 얘기를 꼭 어디 한쪽에 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자 이제 직급 목표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야외에 가서 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이 판매사라면 4명 찍어서 우선순위로 벚꽃 곧 있으면 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밑에는 폈잖아. 당일치고라도 갔다 오세요. 기름값하고 조금 있으면 되잖아. 도저히 그 돈도 없다 그러면 위에를 한번 쳐다봐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뭐. 팀장 갔어. 팀장님들은 누구랑 같이 가야 돼? 판매사들.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같이 프로모션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세요. 그러면 판매사들이 좋아할까? 치를 떨까?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팀이 좀 단단해지겠어요? 여행 한번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겠어요?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재미도 있고 추억도 쌓고 그렇게 문화를 좀 만들어 가세요. 회사에서 시키는 거, 회사에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방하고 발전시키면 성공해요.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샤론 노즈 마스터부터가 어느 정도 직급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뭐 오토 판매사부터 리더라고 칭하지만 그래도 샤론부터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걸 안 한다면 우리 스스로 프로모션을 하자. 또 마찬가지로 난 판매사도 안 됐어. 세미 세일즈를 했어. 그럼 밑에 있어요 없어요? 세미 세일즈 20만 원 더 주면 20만 원 꼴까닥이 아니고 사업에 도움이 될수록 썼지만 수당이 20만 원 나온다면 밑에 있는 좌측 2명, 우측 2명을 데리고 어디 가면 돼요? 맛있는 밥집으로 가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거기 가서 밥만 먹고 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애터미인끼리 만났으면 애터미인인 줄 알기 때문에 애터미 얘기하지 않아도 애터미 얘기를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럼 세미세일즈를 했으면 그 밑에 있는 4분을 모셔다가 맛있는 밥집에 가. 아셨죠? 사업가로서 20만 원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다 써버려. 회장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을 때는 다 써야 돼. 꽁꽁 안게. 막 어디 한쪽에다 놔야 돼. 그거 하라고 20만 원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만 원 액해서 무슨 부자 돼요? 뭐 어디 가서 빌딩 하나 살 수 있어요? 20만 원 가지고 밑에 파트너들하고 물론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간 줄 알아. 매출로 다 들어갔을 줄 알아.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여기 대전에 있는 4명, 나까지 포함 5명 되면 20만 원이면 좋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은 그 문화는 오래 갈 거다. 그리고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재미있는 일터를 만들고 사업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막 많은 얘기를 한들 입에 뭐 하나 주는 놈이 제일 좋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내 호주머니에 뭐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제가 아무리 떠들고 가도 제가 떠드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씩 드리면 그놈은 와서 강의한 놈이 와서 뭐라도 하나 주고 가는구나.
그걸 느껴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좋은 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상 뭐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업 노하우에 대해서 단장님, 총장님, 본부장님, 국장님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또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다 하시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제가 와가지고 무슨 몇 마디 떠들었다고 해서 아싸 내가 이제부터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일해야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던 얘기 또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문화를 만들어서 애터미가 진짜로 무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사업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펼쳐서 내가 가야 될 건가. 그러려면 내가 문화로서 내 문화를 만들어내서 해야 되는데 그 문화라는 게 뭘까? 결국에는 사람하고 만나서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지려면 먹는 거고 보는 거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다. 그게 연결선상에 가지고 있다면 내 일터가, 내 사업장이 그래도 어디 가서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터미는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제품을 그냥 바꿔 쓰기만 하는 아주 단순 명료한 일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단순 명료한 일을 즐겁게, 즐거움을 가미시켜준다면 그 조직은, 그 단체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들은 모두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을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서도 똑같이 펼친다면 같은 게 아닐까. 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다르겠죠. 소득 수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 같은 거는 뭐냐면요. 주는 사람 안 미워해요. 먹이는 사람 좋아해요. 사주는 사람 좋아해요. 세계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변하지 않고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그 부분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셨어요. 숙제 3가지 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숙제냐고요? 숙제 3가지 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진짜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나온 책 반드시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독. 보다가 졸리면 그냥 보다가 조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좀 보세요. 회사에서 나온 거. 그리고 생각하세요. 애터미의 99%가 대부분 90% 이상이 소비자들이죠. 그렇죠? 왜 그분들은 소비만 할까? 물론 소비자가 많아야 돼요. 애터미를 사업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대부분 사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분들 많이 있으셔야 돼요. 당연히. 애터미를 안다고 하지만 진짜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1%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석세스장에 오시는 분은 사업자이면서 얼마 시작되지 않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는 회장님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직급자들이 거기에 다 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우리 한국이 300만 명, 300만 명, 32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만 되면 석세스 세미나장에 몇만 명이 와야 돼요? 30만 명이 와야 되겠죠? 그죠? 1%가 되면 3만 명 정도가 와야 되겠죠? 그냥 300만 명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석세스 세미나장에 3만 명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만 3만 명이 오나요? 그럼 1%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사업자로만 있다면, 사업자로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세미나장에 오신 분, 그다음에 시스템에 동참하시는 분은 모두 성공자라고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석세스 세미나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오신 진정한 진성이죠. 진골들. 네? 옛날 말로 해서 진골.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다 사업한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게 사업 설명, 아니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지고 있느냐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업자라면 1% 안에 들어가는 나라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자라서 명확하게 그분들을 더 안내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로 사업을 제대로만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끌려오는 확률이 더 높을 거다. 오히려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알고 좋고 싸다는 절대 명품, 절대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업자처럼 보여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장착시켜서 그분들을 끌고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겠어요? 인상 팍 쓰고 있는 조직에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방긋방긋 웃고 여차하면 어디 가서 막 밥 먹고 어차하면 꽃구경 가고 그리고 막 이렇게 희희낙낙하는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그 문화가 그들에게 보여졌을 때 많이 알고 정말 많이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곁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많이 안다고 하시니까 주변에 많이들 안다고 하지만 믿지 마세요. 99% 애터미를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니까 그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더 멋지게, 복장도 더 멋있게 하고 말투도 당당하게 하고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하라고. 당당한 사람한테는 왠지 끌려요. 그죠? 막 이거 좀 해줘 막 하는 사람보다도 더 당당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거절당하고 당당하게 거절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거절당하고 그죠? 안 살려면 막 이게 하는 거 거절당하는 거나 어떤 게 더 마음이 좋아요? 편안해요? 이씨 해가지고 안 하려면 말을 하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저자세로 하지 마라. 마음으로는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로 사업자답게 그분들에게 말을 해요. 그런 것이 갖춰지려면 결국엔 내가 1인 사업가로서 사업계획서와 그 문화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애터미 회사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먼저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립이 됐을 때 당당함이 나오는 거다. 애터미 기부 많이 하잖아요. 애터미 같은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애터미 같은 회사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막 이번에도 회장님이 막 또 뭐 현장에 가가지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눈에 보이니까 또 뭘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해준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애터미가 많이 밖에서 알고는 계시지만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지게 사업을 하신다면 그분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파트너로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나요?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내 맘대로 하면 뭐 자기 맘대로 가실 분들은 가실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과연 우리들도 해서 나아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여러분들 회장님 닮아가고 싶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닮아가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저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돼. 그분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 다른 세계 같아 그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애터미에 누가 되지 않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좀 도움을 주면서 그리고 보람을 가지면서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어줍지 않게 제가 뭐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정말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는 뭐 저보다 높은 직급과 많이 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보다 또 못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시간에 비해서 많이 버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받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작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벌 수 있었을까? 벌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서 와이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 돈을 남기고 갈 것도 아닌데 굳이 내 소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 소유로 굳이 죽으면 끝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한테 품에 가면 상관이 끝나는데 굳이 내가 이 물질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별반 살아있을 때는 그래. 살아있을 때는 쓸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별로 이렇게 내가 써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유의 것을 되도록이면 만들지 말자. 최소한의 것만 그냥 하고 다행히 저는 자녀가 많지는 않아요. 꼴랑 하나여가지고 요즘 시대에는 뭐 하나 둘이니까 그것도 딸이에요. 딸 하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여기 충남대 다녀요. 익산에 사는데 얘는 희한하게 충남대가 공부가 못해서 그러나 뭐 어디 전라북도도 있는데 왜 전북대도 있고 했는데 서울로 갈까 여기로 갈까 하다가 이제 아무튼 여기를 다니는데 이제 4학년이 됐어요. 근데 걔 하나가 있으니까 뭐 특별하잖아요. 걔한테 별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국립대니까 그쵸? 뭐야 수업료도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또 장학생이어가지고 돈도 안 들어가요. 기숙사도 그냥 다 들어가고 얘한테 돈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별로. 고맙게도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고맙게도 얘가 뭐 이것도 받으니까 뭐 등록금도 그냥 제로지. 뭐 다 그냥 안 들어가요. 여하튼 4년 동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고마워요. 뭐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걔한테. 그리고 얘가 뭣도 안 내. 좀 여자애가 뭐 좀 냈으면 좋겠는데 뭣을 안 내.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요. 아무렇게나. 먹는 거는 좋아해. 따라 이 영상을 보면 용서해다오.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많이 먹는 건 아닌데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학년 됐으니까 이제 졸업반인가 봐요. 그래서 여름학기에 졸업한대 학점 계절학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면 저도 이제 슬슬 고민이 되나 봐. 뭘 할까? 뭐 아무 신경은 안 써요. 하든지 말든지 뭐 놀든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지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나름대로 뭐 자격증도 따고 뭣도 하고 해요. 또 영어는 또 잘하니까 또 다행히 영어는 잘하니까 뭐 그게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다니자 했더니 안 간대요. 지금은. 뭐 지 맘대로 뭐 알아서 해라. 뭐 강연을 못 하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면 뭐 하겠지만 어쨌든 걔한테도 들어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소유의 어떤 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얘기를 해봤더니 제 결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결정이 중요하지, 그렇죠? 예, 그분이 노하면 저도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제 힘들 때 그분이 저 많이 봐줬거든요. 애터미 처음에 할 때 제가 역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애터미 처음 할 때 돈을 벌었나요? 못 벌었겠죠. 한참 동안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럼 누가 먹여 살렸을 것 같아요? 그분이 먹여 살리셨어요. 먹여 살리는데 제가 왼수 같았을까요? 아닐까요? 왼수 같았을 것 같아요. 잠잘 때 저를 봤으면 어땠을까요? 젖은 수건이라도 얼굴에 덮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안 그러겠어요? 삶이 힘들 때 옆을 쳐다봤더니 좋다고 콜콜 자고 있으면 다행히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할 말을 해야지. 그냥 냅두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였다면 저걸 그냥 그랬을 텐데 다행히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이 100%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살짝 던져봤더니 본인도 그렇대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먼저 알았거든요. 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그분이라서 저를 교회에 자꾸 그쪽에 모시고 가려다가 저도 이제 거부하다가 애터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뵙게 돼가지고 그 교회가 따로따로 다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거기서 합치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근데 서로 이해를 해요, 서로. 그래서 뭐 어디 오라 마라가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교회가 똑같으니까
좀 그렇다고 해서 고집 부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먼저 그분이 직책을 많이 맡고 계셔 그분이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가려면 내가 가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갖고 있어. 그래서 또 묘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 그분도 그런 생각이에요. 먹고 쓰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크게 특별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질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청나게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 부분들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남들보다 뭐 더 멋있는 옷, 더 멋있는 차를 타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애터미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 일가 친척들이잖아요. 형제간들이잖아요. 형제간들한테는 조금씩 어떻게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걸 하는데 아직은 제가 그런 걸 해보려고 마음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저한테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좀 삼으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조금은. 그냥 물질에 대한 욕구가 컸다면 더 그게 더 악착해서 거기에만 좀 매몰될 수도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제 기준이니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내려놔지기 시작하니까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봤던 시각하고 좀 다르게 세상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은 평안함이 조금은 생겼어요.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때문에 제가 큰 거지만, 가장 큰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더 뭔가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 다음에 행동,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나오려고 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로 갖춰가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애터미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리더들이 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관을 좀 강요는 아니지만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제가 아까 평안하다고 했잖아요. 평안하다는 것은 주는 평안이 있거든요.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어디로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에 대한 평안함.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 복음 사경회가 1박 2일을 막 했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악착같이 막 모시고 가서 막 이렇게 했고 했는데 요즘은 수시로 상시적으로 하잖아요. 매월. 그죠? 이번 주에는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하잖아요. 그 상시적으로 하는데 새로운 목사님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 왜 그 자리를 회장님이 계속 드림이 재단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까? 왜 만들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런 자리를 만들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깊이 고민하시고 참가하시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평안과 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이 회사를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이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다. 근데 회사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잘 펼쳐지는 이유는 뭘까? 기업인으로서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윤 추구예요. 경제 논리적인 용어로.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업이에요. 우리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익을 추구해야 될 당사자가 이 회사를 만드는 회장님은 이익을 더 많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잘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니까 회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잘 되려면 애터미가 잘 된 것처럼 애터미 안에서 우리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의 길을 가야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한테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그 길이 어떤 건가를 들어보시는 자리가 복음사경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다면 왜 그거를 들으면 평안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그 안에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숨 걸고. 진짜로 목숨 걸고 한번 그 안에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충만된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져요. 말하고 싶어져. 그리고 그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평안과 아름다운 그곳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가족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쁜 것을 주고 싶으세요? 물어보는 제가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정말로 좋은 것은 바로 그거다. 그거 이상 이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먼저 가시고요. 다 가셨나요? 여기는 다 가신 분들이신가요? 내일 다 가기로 하셨어요? 네. 버스 대절을 해서라도 가세요. 내일 꼭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안식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